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1987년 6월 10일 민주화 운동의 씨앗을 뿌렸던 분, 열매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씨앗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고초를 겪기도 하셨습니다. 이분께서 총학생회장 시절에는 이분이 지나가던 여학생들이 전부 다 뒤로 넘어졌습니다. 현대판 아이돌 스타였던 우리 오경훈 양천을 당협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혹시 말씀드린 것 가운데 틀린 부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글쎄, 87년 당시 저는 이미 감옥에 가 있었고, 네. 그 이전 86년도에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다른 학교 연대해서 어떤 밑거름을 좀 만들어내는데 조그만 일조를 했다는 씨앗을 뿌린 거는 맞네요. 예. 근데 다른 건 틀린 말 없습니까? 아이돌 스타 이런 얘기는 그냥 부정을 안 하시네요. 지금 리허설이지. 이제 좀 제대로 하자죠. 원래 정치를 일찍 시작하셨죠?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저는 1995년도에 네.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알려졌던 최용우 장관님 네. 캠프에 들어가면서 정치를 시작하게 네. 됐습니다. 그 직전까지는 학생운동 그리고 사회민주화운동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네. 김영삼 대통령 출범 이후 일련의 개혁 작업들을 보면서 이 밖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 못지않게 안에서 그 개혁 작업을 돕는 게 네.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또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결정을 예.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이 되셨지 않습니까? 보궐선거로 당시에 네. 들어가신 거죠? 몇 번 하셨습니까? 달랑 한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실은 당시에는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이끌 만한 상당히 훌륭한 미래의 지도자가 될 걸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고초가 많으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사실 당협위원장 복귀하기까지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좀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되신 이유가 있다면 한번 간단하게 좀 우리 시청자 간단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시죠. 예. 줄을 안 서거나 줄을 잘못 서면 또 그런 이제 일들이 네.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줄을 안 쓴다는 게 우리가 좀 계파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좀 정치를 하자는 게 시작할 때 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내부에서도 어떤 논쟁이나 당권 투쟁이 좀 치열해지면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벙시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정말 우리 모두 다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어느 쪽이 이제 당권을 잡으면 좀 반대 쪽에 있었던 분들을 공천에서 배제한다든지 네. 흔히 공천 악살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런 과정들이 좀 어찌 보면 지난 한 10여 년간 반복되다 보니까 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기 판단에 따라 어떤 후보가 더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 굉장한 족쇄 굴레로 되돌아오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뭐라 그럴까 좀 잘못된 대한민국의 정치 폐습, 패권주의, 계파주의 이런 것 속에서 나름대로 정치적 소신과 원칙에 따라서 정치를 하고자 했으나 현실의 벽을 못 넘고 오히려 거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되신 셈이네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정치 소신, 행위 이 부분들이 이 현실 정치에서는 정말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행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조응을 그 어떤 관행이라고 하나 그런 이 일련의 이 과정들에 제가 이 부응을 조응을 하지 못한 거죠. 네, 현실에 좀 잘 적응을 못 하신 거네요. 그럼 그만큼 세상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계시고 또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 계신 소신 있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뭐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당 구성원 모두 다가 이런 식의 소위 개파 정치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깔아먹는 네네. 그런 큰 폐단이다라고 느낀 만큼 이런 일들이 뭐 되풀이되지는 않겠지만, 만일 이런 양태가 다시 좀 되풀이되는 조짐이 보이면 저부터라도 제 후배들을 또 정말 건전하고 좋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정치를 시작하려는 이런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제부터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맞설 생각입니다. 네. 10여 년간 잠룡의 시간을 거쳐서 모진 풍파 속에서도 국민들을 향한 올바른 정치의 뜻을 접지 않으시고 이제 이번에 드디어 이제 당협위원장이 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작금의 자유한국당의 참 상황은 참 민심으로부터 이반돼 있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당이 정확히 얘기하면 비상체제인데, 비상체제 중에서도 또 권한대행 체제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리더십이라는 게 딱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이 현 상황에서 뭐 어떤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분명한 자유한국당이 어떤 뭘 하려는 건지 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데, 거기에 무슨 호응이나 무슨 열광적인 지지라든지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부터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우리 당을 아껴주시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보수가 좀 잘 정립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이 주변 주민들이나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우리 이 당에 앞으로 기대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째, 두 가지요. 첫 이 번째. 대여 관계에서 좀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화끈하게 도와줄 거는, 반면 나라의 근간을 좀 위협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좀 막아내는. 네. 그러니까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주고, 또 나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 지킬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좀 지키는 네. 그런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좀 하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특히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흔히 이제 이 발목 잡기라고 하는 사사건건이, 물론 뭐 어떤 부분 이 정부 여당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게 한 1-20% 정도 뭐 그런 정도로 하면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선에서 화끈하게 도와줘 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 나라의 근간을 해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장애 투쟁을 병행해서라도 확실하게 막아내는 그런 결기와 강단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이 제대로 야당하는 어떤 모습이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또 다른 두 번째는 우리 당내 이 부분 쇄신과 어떤 통합에 대한 바람들인데요. 크게 보면 우리 당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적폐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오랫동안 이 당 생활하면서 좀 거대해지고 또 약간은 뭐 관료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뼈를 깎는 정말 이 자기 쇄신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런 어떤 자기 쇄신 노력을 전제로 한 위에서 당내에서 좀 이견이 있는 부분들, 좀 생각이 뭐 모든 사람들이 100%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하나로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이것을 배척하거나 배제하거나 이런 뺄셈의 정치, 당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쇄신과 또 더불어 우리 당내의 치열한 논쟁을 통한 의견 수렴, 통합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해 나가야지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예, 사실 쇄신과 통합이라는 문제는 모순적일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모순적이지 않게 만드는 것은 치열한 토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합의해서 우리의 길을 찾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자유한국당 이 토론 너무 낯설고 또 네.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치열한 토론을 가능하게 우리 당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당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보수층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라기보다 보수층들의 이해와 요구,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다면 우리가 그럼 그 보수층들의 이해, 요구, 바람이 무엇인지를 우선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흔히 이제 뭐 몇 차례 연찬회에서도 뭐 외부 전문가 몇 분 모셔서 그냥 뭐 말씀 듣는 걸로 그걸로 이제 뭐 국민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전당대회 이후 구성될 새로운 지도부가 이 우리 각계에 있는 정말 모든 뭐 좌우를 떠나서 좀 존중받는 보수 중진 원로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네. 그분들로 예를 뭐 들면 뭐 가칭 뭐 보수 미래 뭐 연석회의라고 할까요? 이런 최고 이 자문기구를 우리 당내에 좀 공식 기구화해서 최고 자문기구인 이 보수 미래 이뭐 최고회라고 할까요? 뭐 이 여기서 정말 우리 당이 앞으로 나갈 방향, 또 당 쇄신의 어떤 과제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의 큰 원칙을 우리가 듣고 그 부분을 당 지도부가 안을 마련해서 심지어 그 최고회의에 검토와 또 검열까지 받아서 추진해 나간다면 혹 있을 수도 있는 어떤 우리 쇄신 작업이 정말 뭐 정당한 이 상고가 아니라 어떤 뭐 계파 싸움으로 잘못 또 호도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막을 수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당을 아껴주시는 보수 세력들의 정말 바램을 우리가 좀 제대로 떠안는 그런 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험만 많은 우리 보수 원로들을 모아서 어떤 연석회의 형태로 만들자. 이건 참 좋은 의견 같은데 여전히 토론의 문제는 해결 안 된 거 아닌가요? 결국 토론은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은 애당심을 가진 당원들과 또 뭐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우리 당직자들이나 뭔가 이런 사람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져야 하는데 사실 그런 장이 없이 이런 말씀하신 그런 어떤 원로들로 구성된 보수연석회의를 만들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상의하고 논의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이 좀 치열한 토론에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지적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 우리 그런 기구는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외위원장 협의회도 이제 당 공식 기구화 됐고 또 지금 활발하게 이 원내 회의를 하고 계신 초대선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이런 이 원내 협의회의 어떤 치열한 논쟁 그 성과 결과 이 부분도 수렴하고 또 초대선 의원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또 더 못지않게 정말 우리 당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이렇게 있는 이 거대한 보수 중진 원로들을 통한 이 보수 세력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걸 다 하나로 모아내서 그 원칙을 가지고 그 바램을 가지고서 어떤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그 안을 만들었다면
이게 맞습니까? 이 원칙에 따라 이게 맞습니까? 한번 또 심의도 한번 더 거쳐서 최종 안으로 획정하고 그런 이후 추진을 한다면 다양한 목소리도 수렴할 뿐더러 또 이게 어떤 어떤 특정 세력의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뭐 이 독단적으로 뭐 추진한다 이런 비판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에서 의사결정 기구에서 속칭 말하는 태제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원칙에, 보수의 원칙에 관한 어떤 의사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현재의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기존의 여러 기구들도 활용을 하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단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전체적인 당 차원의 어떤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특히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당이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수, 우파들의 이해관계, 요구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발상의 전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보온 드리면 아무리 이 당내 기구가 공식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활성화가 안 되고 그냥 형식화되어 있는 거라면 그건 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그 단위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하고 하나의 어떤 합의점들을 도출해낼 때 거기서 왜 너가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니 저런 식의 했니 이런 참 뒤에서 하는 검열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구태라고 생각되고 제가 왜 자꾸만 우리 당 안으로서만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냐면 그 정말 존중받는 보수 중진 원로분들은 다른 이해관계 없이 정말 또 그런 뭐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뭐 어떤 당권이니 뭐니 이런 걸 의식하지 않고 정말 아프리오리하게 소신껏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당내에서 하기 힘든 말씀까지 고언까지도 기탄 없이 정말 좀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꼭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네요.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한국당을 사랑하시는 우리 보수 원로들께서는 이해관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의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지난번에 모여서 두 가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 지구당 법정화 문제 반드시 관철돼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그 지명직 최고위원을 우리 원외대표를 지명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직 최고위원이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런 의견이 어떻게 보면 의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식기구인 최고위원회에 상정이 돼가지고 뭐 그것이 받아들여진든지 받아들여지지 않든지 간에 어떤 근거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되어지는 사실 그런 과정도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뭐 저도 지금 서울의 당협위원장이고 우리 오경훈 위원장님도 이제 서울의 당협위원장인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노릇하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뭐 제가 경험한 어떤 정치 과정을 곁들여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당이 그 전신까지 포함해서 서울 수도권에서 총선에서 이겼던 유일한 예가 1996년 15대 총선이었습니다. 그때 딱 한 번 이겼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한 번 이겼습니다. 그 낙수효과요? 어쨌든 그 어려운 여건에서 처음으로 수도권 승리를 이끌어냈던 1996년 15대 총선,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1990년 노태우 정부 때 3당 합당이 되면서 YS, JP까지 포함하는 진짜 범보수 연대를 이루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틀거리는 제일 넓었었죠 그때가.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YS 정부 들어서서 96년도에 정말 개혁적인 보수, 중도 심지어 좌파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렇죠. 분들까지도 다 수렴해서 그분들을 스타로 내보냈습니다. 네. 지금 뭐 홍준표 지금 후보님이나 뭐 당시 김문수, 뭐 이재호, 그렇죠. 또 뭐 지금 장관 대신 그런 뭐 김부겸, 김영춘 다 그때 이제 이 어찌 보면 우리 당에 수혈되신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2000년 16대 총선 앞두고 당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함께 들어왔던 분들이 뭐 오세훈, 원희룡, 뭐 김성식, 네. 정두원 뭐 이런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당에 들어오면서 어찌 보면 당에 참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했었습니다. 네. 사실 뭐 그때 분들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분이라고는 제 기억으로는 뭐 김문수 지사님 정도 외에는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의 이 칼라 또는 스펙트럼이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우클릭됐다고 할까요? 뭐 한두 클릭 정도가 아니라 뭐 상당히 우클릭됐다.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완전 좌쪽 말고 이 가운데 있는 중도를 우리가 굉장히 좀 지금 놓치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서울 수도권의 어떤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이 중간에 대한 좀 공백들이 좀 생겼다라는 지적. 그 구체적인 단적인 어떤 이 사례가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그 뭐 유승민 후보가 서울에서 한 7.1%인가 뭐 이런 득표율을 했는데 서울 25개 구 중에 제일 이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이 강남구 9.9%, 그다음 서초 9.7%인가. 오히려 그다음 우리 포밭이 더 높았네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오히려 뭐 한 5%대는 뭐 금천이나 중랑 이런 데가 이제 낮은 득표율을 보이고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결국 제 생각에는 뭐 고학력 또는 뭐 보수 식자층들이 상당수 그 우리 당을 선택하기보다는 바른당을 좀 선택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우리가 뭐 강남 좌파 그러지만 강남 우파들 중에서도 우리 당에 마음을 못 주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거기서 이제 해법을 좀 찾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여러 단위, 특히 이제 범보수 층들의 어떤 의견까지도 정말 수렴해서 방향을 잘 세워 나가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마치 이제 전국적인 차원에서 뭐 호남이라든지 또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배려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지적처럼 이 서울 수도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좀 중도적인 어떤 그 생각을 가지신 우리 보수층들 또는 이 보수 식자층들의 우려 이 부분들을 뭘 우려하는지 최대한 좀 수렴해서 그에 대한 어떤 우리 당의 방향들을 좀 정밀하게 조정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참 의미 있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당이 과거에 비해서 인적 쇄신과 수혈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는 스펙트럼이 좁아졌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너무 우클릭됐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클릭된 것과 중도 세력 사이에 공백이 생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장 지지해야 될
보수 식자층, 강남 우파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거리를 두거나 고개를 돌린 거 아니냐. 바로 이 부분에 관한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오경훈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개인적으로는 뿌듯합니다. 과거에는 그 카리스마 때문에 감히 가까이 가서 범접도 할 수 없었던 분이었는데 이게 가까이 앉아서 우리 당내 미래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을 함께 나눠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다른 희망 중에 하나는 사실 이게 평소에 뵈면은 눈빛이 조금 죽어 있었는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 우리 당의 미래와 관계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순간순간에 번뜩이는 그 과거의 빛나는 눈빛을 제가 지금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여 년 만에 온갖 풍상을 거치고 다시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으로 돌아오셔서 정말 우리 우파로부터 제대로 신뢰받고 사랑받는 우리 자유한국당을 만드는 중심에 향후에 우리 오경훈 위원장님의 역할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한데 저도 마지막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아,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아까 우리 당이 10% 초반대의 낮은 지지율 그 때문에 뭐 굉장히 다들 답답해하시고 하는데 전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다. 너무 뭐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쪽 당 10년 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되실 때 그쪽 당 이 정동영 후보가 뭐 이번 못지않게 참패를 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친노 세력들은 자기들 패족 선언까지 하면서 다 이선후퇴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도 뭐 계속 지도 체제 바뀌고 굉장한 혼선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인 그런 어떤 뼈를 깎는 노력들을 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지켜보니까 그분들에게 또 기회를 준 겁니다. 심지어는 뭐 5년 전에도 우리 턱 밑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정말 쇄신과 변화 이런 부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처음 정치 시작했던 그 북극성을 향해서 우리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우리 스스로 그런 노력들을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국민들이 다시 우리들을 믿음직한 국정 책임자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당원들 또 우리 당을 아껴주시는 그런 분들 정말 좀 너무 기죽지도 말고 또 너무 조바심 내지도 말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 뚜벅뚜벅 하나하나 제대로 해나가는 노력 같이 해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니, 정의원님.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들한테 약속을 하셔야죠. 방금 말씀하신 그 중심에 오경훈 동지께서 깃발을 들고 앞장서시겠다고 한번 약속하십시오. 앞장선다 이런 표현보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한 발 더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그럼 약속하세요. 우리 뭐 정 위원장을 좀 앞세워서 저는 또 뒤에서 밀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함께 제대로 자유한국당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1987년 6월 10일 민주화 운동의 씨앗을 뿌렸던 분, 열매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씨앗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고초를 겪기도 하셨습니다. 이분께서 총학생회장 시절에는 이분이 지나가던 여학생들이 전부 다 뒤로 넘어졌습니다. 현대판 아이돌 스타였던 우리 오경훈 양천을 당협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제가 혹시 말씀드린 것 가운데 뭐 틀린 부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글쎄 87년 당시 저는 이미 뭐 감옥에 가 있었고 네. 그 이전 86년도에 총학생 회장을 하면서 다른 학교
연대해서 어떤 밑거름을 좀 만들어내는데 조그만 일조를 했다. 씨앗을 뿌린 거는 맞네요. 예. 근데 뭐 다른 건 틀린 말 없습니까? 뭐 아이돌 스타 이런 얘기는 뭐 그냥 부정을 안 하시네요. 지금 리허설이지. 아 이제 좀 제대로 하자, 씨. 원래 정치를 일찍 시작하셨죠?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저는 1995년도에 네.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알려졌던 최영우 장관님 네. 캠프에 들어가면서 정치를 시작하게 네. 됐습니다. 그 직전까지는 뭐 학생운동 그리고 사회민주화운동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네. 김영삼 대통령 출범 이후 일련의 개혁 작업들을 보면서 이 밖에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 못지않게 안에서 그 개혁 작업을 돕는 게 네.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또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예.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이 되셨지 않습니까? 보궐선거로 당시에 네, 네. 들어가신 거죠? 몇 번 하셨습니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행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조응을 그 어떤 뭐 관행이라고 하나 그런 이 일련의 이 과정들에 제가 이 부응을 조응을 하지 못한 거죠. 네, 현실에 좀 잘 적응을 못 하신 거네요. 그럼 그만큼 세상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계시고 또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 계신 소신 있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뭐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당 구성원 모두 다가 이런 식의 소위 개파 정치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깔아먹는 그런 큰 폐단이다라고 느낀 만큼 이런 일들이 뭐 되풀이되지는 않겠지만 만일 이런 양태가 다시 좀 되풀이되는 조짐이 보이면 저부터라도 제 후배들을 또 정말 건전하고 좋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정치를 시작하려는 이런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제부터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맞설 생각입니다. 네. 10여 년간 잠룡의 시간을 거쳐서 모진 풍파 속에서도 국민들을 향한 올바른 정치의 뜻을 접지 않으시고 이제 이번에 드디어 이제 당협위원장이 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작금의 자유한국당의 참 상황은 참 민심으로부터 이반돼 있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당이 정확히 얘기하면 비상체제인데 비상체제 중에서도 또 권한대행 체제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리더십이라는 게 딱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이 현 상황에서 뭐 어떤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분명한 한나라 아, 그렇습니까? 아. 그리고 나서 사실은 당시에는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이끌 만한 상당히 훌륭한 미래의 지도자가 될 걸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고초가 많으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당협위원장 복귀하기까지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좀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되신 뭐 이유가 있다면 한번 간단하게 좀 우리 시청자 간단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줄을 안 서거나 줄을 잘못 서면 또 그런 이제 일들이 네.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줄을 안 쓴다는 게 우리가 좀 개파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좀 정치를 하자는 게 시작할 때 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부에서도 뭐 어떤 논쟁이나 당권 투쟁이 좀 치열해지면 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벙시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정말 우리 모두 다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어느 쪽이 이제 당권을 잡으면 좀 반대 쪽에 있었던 분들을 공천에서 배제한다든지 흔히 뭐 공천악살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런 과정들이 좀 어찌 보면 지난 한 10여 년간 반복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기 판단에 따라
어떤 후보가 더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 굉장한 족쇄 굴레로 되돌아온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뭐라 그럴까 좀 잘못된 대한민국의 정치 폐습, 패권주의, 개파주의 이런 것 속에서 나름대로 정치적 소신과 원칙에 따라서 정치를 하고자 했으나 결국 현실의 벽을 못 넘고 오히려 거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되신 셈이네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정치 소신, 행위 이 부분들이 이 현실 정치에서는 정말 좀 자유한국당이 어떤 뭘 하려는 건지 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데 거기에 무슨 호응이나 무슨 열광적인 지지라든지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부터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우리 당을 아껴주시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보수가 좀 잘 정립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이 주변 주민들이나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우리 이 당에 앞으로 기대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째, 두 가지요. 첫 이 번째. 대여 관계에서 좀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화끈하게 도와줄 거는 반면 나라의 근간을 좀 위협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좀 막아내는. 네. 그러니까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주고 또 나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 지킬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좀 지키는 네. 그런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좀 하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특히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흔히 이제 이 발목 잡기라고 하는 뭐 사사건건이 물론 뭐 어떤 부분 이 정부 여당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게 한 1-20% 정도 뭐 그런 정도로 하면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선에서 화끈하게 도와줘 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 나라의 근간을 해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장애 투쟁을 병행해서라도 확실하게 막아내는 그런 결기와 강단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이 제대로 야당하는 어떤 모습이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또 다른 두 번째는 우리 당내 이 부분 쇄신과 어떤 통합에 대한 바람들인데요. 크게 보면 우리 당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적폐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오랫동안 이 당 생활하면서 좀 거대해지고 또 약간은 뭐 관료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뼈를 깎는 정말 이 자기 쇄신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런 어떤 자기 쇄신 노력을 전제로 한 위에서 당내에서 좀 이견이 있는 부분들, 좀 생각이 뭐 모든 사람들이 100%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하나로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이것을 배척하거나 배제하거나 이런 뺄셈의 정치, 당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쇄신과 또 더불어 우리 당내의 치열한 논쟁을 통한 의견 수렴, 통합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해 나가야지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예, 사실 쇄신과 통합이라는 문제는 모순적일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모순적이지 않게 만드는 것은 치열한 토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합의해서 우리의 길을 찾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자유한국당 이 토론 너무 낯설고 또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치열한 토론을 가능하게 우리 당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당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보수층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라기보다
보수층들의 이해와 요구,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다면 우리가 그럼